오늘 배울 내용이 뭐냐면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어제도 수업을 했는데 어제 빠르게 하느라고 이 영상을 안 찍었어요. 자, 아무튼 이제 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인이 들어가 있는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이에요, 공식. 예, 공식. 코사인 법칙도 공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외워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어떻게 볼 거냐면 일단 모든 삼각형은 외접원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모든 삼각형은 외접원이 존재해요. 내접원도 존재하고. 자, 그래서 어떤 원을 하나 딱 그리고 이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을 아무렇게나 하나 딱 만들어 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A, B, C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이 일단은 지금 나는 예각 삼각형을 기준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의 입장에서 이 원은 외접원이 되는 거고, 이 삼각형의 외심을 하나, 외심은 뭐야? 외접원의 중심이죠. 그래서 대충 한 요 정도의 존재한단 말이에요. 네, 요 정도의 존재를 하거든요. 요 정도에 있나? 조금 더 오른쪽에 있나? 요 정도의 존재를 해요. 아무튼, 예. 그래서 이 외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삼각형에서 이제 내가 삼각비를 찾고 싶은 거야. 그것도 누구? 사인을 찾고 싶은 거야. 근데 삼각형에서 사인을 못 찾아요. 왜? 그냥 아무 삼각형이, 뭐 예각 삼각형이잖아. 우리가 삼각비를 찾으려면 직각 삼각형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직각 삼각형을 만들면 결국에 A, B, C에 관한 각들이 다 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각을 유지를 시켜주기 위해서 어떤 성질을 쓰냐면 원주각의 성질을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A라는 각 있죠. 이 A라는 각에 대한 사인 값은 이 각이 변하지 않는 이상 사인 값은 안 변합니다. 그래서 이 각을 유지를 시켜주면서 이 각은 뭐라고 볼 수도 있냐면 호 BC에 대한 원주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원 위에 아무 점이나 찍어가지고 A의 위치를 옮겨줘도 그 원주각은 변하지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왕이면 내가 직각삼각형 만들 거니까 이 각을 변화를 안 줘야 되죠. 그럼 BC의 각을 변화를 줘야 돼. 제가 A를 쫙 옮겨요. 어디까지 옮기냐면 약간 요런 느낌, 여기까지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 자식을 내가 A'이라고 써버리면 이 각도 노란색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는 직각이에요. 왜냐면 내가 직각이 되게끔 만든 거야. 오케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각에 대한 사인 값이나 이 각에 대한 사인 값이나 둘 다 똑같단 말이야. 그렇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제 결론에 도달을 하는데, 자, 요 BC 길이를 A라고 해볼게, 스몰 a. 자, 그러면 사인의 A라는 거는 직각삼각형 위에서 가는 거니까 A 프라임 B분의 A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빗변분의 높이가 사인이기 때문에 빗변분의 높이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 빗변이 외접원의 입장에서는 지름이야, 그냥.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내가 R이라고 하면 얘는 지름 2R분의 스몰 a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이런 거지. 만약에 쌤, 그럼 A만 되겠어? 아니지. B도 될 수 있고 C도 될 수 있잖아. 자, 그래서 우리는 사인의 B도 결국에 각을 변형을 해주면 2R분의 B가 될 수 있고, 사인의 C도 2R분의 C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근데 요 자식들을 이렇게 식 3개를 쓰는 게 너무 불편한 거야. 자, 그래서 한 줄로 쫙 쓰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공통으로 들어있는 애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2R이 공통으로 들어있으니까 2R하고 sin A하고 자리 바꿀 수가 있죠. 여기서 자리 바꿀 수 있고 자리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2R이라는 자식을 우리가 sin A분의 A, sin B분의 B, sin C분의 C로 이렇게 한 줄로 쫙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단 말이야. 이게 사인 법칙이에요. 이게. 오케이. 자, 그래서 요 자식이 바로 사인 법칙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선생님, 도대체 이 사인 법칙 알아서 뭐예요, 우리가? 어디다 써요? 자, 가볼게요. 일단 첫 번째, 사인 법칙을 쓰는 상황. 우리 이거를 최대한 정리를 좀 해줘 볼게. 몇 개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 1, 2, 3 쓰고.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오면 우리가 사인 법칙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외접원의 반지름.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왔을 때는 이제 코사인 법칙을 나중에 배울 건데, 코사인 법칙에서는 외접원의 반지름이 안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은 이제 사인 법칙이 나왔을 때만 우리가 쓴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자, 그 다음 우리가 지금 보시면 요렇게 관계식을 하나 보면 외접원의 반지름과 각 하나와 마주보는 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이 세 개가 하나의 세트인 거야. 그럼 이 셋 중에서 내가 하나를 모른다고 해봐. A를 모른다고 해봐. 나머지 두 개를 알아. 그럼 나는 A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변과 마주보는 각을 안다면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온다면 이렇게 사인 법칙을 이용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외접원의 반지름은 이제 결국에 마주보는 한 쌍의 각하고 변을 이용해서 우리가 외접원 사인 법칙을 쓸 수가 있는 거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한 세트를 봐요. 이렇게 한 세트. 자, 이렇게 한 세트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마주보는 두 쌍의 각과 변이에요. 자, 마주보는 두 쌍의 각과 변. 이렇게. 그럼 두 쌍이니까, 자, 이 네 개가 또다시 한 세트가 되는 거고, 이 넷 중에서 하나를 몰라도 우리는 나머지 세 개를 이용해서 이 하나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요 두 가지 정도의 상황만 사인 법칙에서는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얘를 어떻게도 우리가 확장을 시킬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삼각형의 넓이 있어요. 삼각형 넓이. 삼각형 넓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당연히 밑변,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로 배우기도 하지만, 삼각비를 이용해서 2분의 1 곱하기 AB의 사인의 C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사인 법칙을 쓰는 거예요. 사인 C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 사인 C는 2R분의 C. 그럼 여기 있는 사인 C 대신에 2R분의 C를 이용하면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4라지 R분의 ABC다. 이렇게도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다른 방법 뭐냐면 A하고 B 대신에 넣자는 거야. 자, A라는 거는 이 R에다가 sin A를 곱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은 여기는 이제 2R sin A, 얘는 2R sin B니까 2R 제곱이 되죠. 2R 제곱에 sin의 A의 sin의 B의 sin의 C, 이렇게 넓이를 구할 수도 있다. 결국에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외접원의 반지름과 세변의 길이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고, 외접원의 반지름과 세 각의 사인 값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되고, 사실상 이거는 외울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요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우면 도움이 되지만 꼭 외워야 돼, 무조건 외워야 돼,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어떻게 유도하는지를 알려줬잖아요. 그럼 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 사실 그냥 대입만 하면 되는 거라서, 아, 이렇게 유도하는구나 까지만 알고 계시면 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재를 보면 직각 삼각형에서의 사인 법칙 증명과 둔각 삼각형에서의 사인 법칙 증명이 나오긴 하는데요. 결국에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딱히 여기에서 증명을 하진 않을 거예요. 알겠죠? 저는 보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추가로 이제 설명을 해주면 이런 것도 가능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결국에 sin A 대 sin B 대 sin C가 A 대 B 대 C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sin A 대 sin B 대 sin C는 2R분의 A 대 2R분의 B 대 2R분의 C인데,
전체 ER을 곱해주면 A 대비드 C가 되는 거지. 근데 이거를 우리가 말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여기는 우리가 sin B라고 할까요? sin B. 아래는 뭐라고 하냐면 변 B 이렇게 써요. 변 B. 변 B 좀 그렇다. 길이 B 이렇게 길이 B. 변이니까 길이 B. 자, 사인의 B를 알 때 우리는 길이의 B를 알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몇 가지 문제를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가 30도, 여기가 45도. 자, 그리고 여기가 3 루트 2 이렇게 돼 있어요. A, B, C. 나보고 C를 구하래. C가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이 길이를 구하래요.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를 X 이렇게. 그러면 지금 보니까 마주보는 두 쌍의 각과 변이 있으니 얘는 사인 법칙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인 법칙을 써보면 결국 이런 거 아니겠어요? 사실 뭐 분모는 뭐 분자 분모 바꿔도 어차피 똑같으니까. 자, 사인 45도분의 3루트 2는 사인 30도분의 x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사인의 45도를 이게 분수로 나와요. 얘도 분수로 나와요. 그러니까 좀 복잡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내가 좀 잘하는 방법 알려줄게. 이거 중학교 3학년 애들한테도 내가 알려주는 방법인데, 중학교 3학년 애들한테 어떻게 가르쳐주냐면 이렇게 가르쳐줘요. 어차피 여기를 A라 그러고 여기를 B라 그러고 여기를 C라 그런다고 쳐. 자, 그러면 여기 길이가 이제 C가 되고 여기 길이가 B가 되고 여기 길이가 A가 되거든요. 자, 사인 법칙은 이제 여기에 내가 써놓은 건 뭐냐면 마주보는 두 쌍의 각과 변이잖아. 근데 이거를 조금만 다른 말로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두 변과 끼지 않은 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두 변과 끼지 않은 각.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보면 지금 마주보는 두 쌍의 각 변이면 이거하고 요 자식, 이거하고 요 자식 이렇게 보이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사실상 우리는 두 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 놓고 이 각은 끼인 각, 여기 두 개는 끼지 않은 각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두 변과 끼지 않은 각에서는 우리가 사인 법칙 쓸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끼인 각은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니까 잘라버려 이렇게. 오케이? 그럼 온전히 남은 변과 각은 몇 개냐? 4개거든요. 온전히 남은 게 4개죠. 그럼 얘네가 사인 법칙을 만족해요. 얘네들이.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할 거냐? 여기 두 개를 곱한 것과 여기 두 개를 곱한 게 서로 같다라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봐봐. 결국 이거잖아.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니까 이렇게 곱하는 거지. 사인 B에다가 C를 곱하고 B에다가 사인 C를 곱해도 같겠죠? 그럼 C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C 곱하기 사인 B는 B 곱하기 사인 C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분수 계산이 조금 더 깔끔해져. 그럼 여기서 보는 거야. 어디를 잘라야겠어? 딱 봐도 어디를 잘라야 돼요? 두 변이 있으니까 누굴 잘라야 돼? A, B, C 중에 누굴 잘라? B를 자르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둘이 곱하고 이렇게 둘이 곱하면 같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x 곱하기 사인 45도예요. x 곱하기 사인 45도가 얼마야?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거고, 자, 3루트 2 곱하기 얼마가 되는 거예요? 사인 30도는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2 루트 2 루트 1에 분해서 x가 바로 3이다. 이렇게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럼 이런 것도 가능한지 한번 봅시다. 여기가 30도예요. 여기가 105도예요. 여기가 4라고 했어요. 나보고 뭘 구하라 그랬냐면 이 길이 구하래. 이 길이. 예. 어딜 사인 법칙 딱 봐도 사인 법칙 써야 돼요. 예. 왜?
뭘까? 왜 저번에 만지면 아니야. 마주보는 두 쌍에 가까우면 마주보는 두 쌍. 여기 일단 한 쌍 있어. 그럼 여기 편을 알아야 되니까 이 각을 알아야 되는데 이 각 알아 몰라? 알죠? 180도에서 너네 두 개 빼면 너 알잖아.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럼 어디 자르면 돼요? 105도를 잘라요. 자, 여기를 x라고 놔요. 자, 그럼 x 곱하기 얼마가? 사인 30도 2분의 1. 4 곱하기 얼마다? 사인 몇 도니 여기? 45도 2분의 루트 2. 약분 약분 x는 4루트 2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사인 법칙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고요. 코사인 법칙으로 가볼게요. 자, 코사인 법칙 역시 공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워야 되는데 이것도 중학교 때 공부를 한 거야. 자, 이렇게 있어요. 삼각형 ABC. 자, 그럼 이 길이가 뭐가 되냐면 A가 되고요. 이 길이가 C가 되고요. 이 길이가 B가 되는 그런 상황. 근데 내가 C하고 A하고 이 사이의 각을 알고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B의 값을 구하는 그런 과정을 한번 가보자고.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공부를 했던 겁니다. 자,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A에서 BC의 소선의 발을 내려. 그러면 우리가 요 각을 알기 때문에 요 각과 이 길이를 알기 때문에 요 길이 구할 수 있고 요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A에서 요 길이를 빼면 이 길이가 나와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B가 나와요. 오케이. 자, 이 과정을 이용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써볼게요. 이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C 곱하기 사인 B가 되죠. C 곱하기 사인 B. 이 길이는 C 곱하기 코사인 B가 됩니다. 자, 요 길이는 A 빼기 C 곱하기 코사인의 B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 나왔어요. 높이가 너, 밑변이 너, 빗변이 너. 자,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합니다. 자, B제곱은 빗변의 제곱은 밑변 제곱 곱하기 높이 제곱인데 높이가 하나니까 먼저 씁시다. 그러니까 이거부터 쓸까? 자, 이거부터 쓰자. A제곱 그 다음에 빼기 둘이 곱한 거 2배 2AC의 코사인의 B 플러스 뒤에 있는 거 제곱 C제곱의 코사인 제곱 B 플러스 여기 제곱 C제곱의 사인 제곱 B 이렇게 돼요. 이게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여기까지 했어요.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오면서 뭘 배웠냐면 얘네 둘은 C의 제곱으로 묶으면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잖아요. 그럼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얼마야? 1이거든. 그래서 얘는 그냥 없는 거예요. 이 밑줄은 그냥 C의 제곱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떤 공식이 나오냐면 B제곱은 A제곱 플러스 C제곱 빼기 2AC 곱하기 코사인의 B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쌤 B만 돼요? 아, 그럴 리가. A도 되는 거야. 자, 근데 내가 어떻게 외우는지 조금의 꿀팁을 한번 줘볼게. 이런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완전 제곱식이야. 근데 이게 무슨 법칙이야? 코사인 법칙이야. 그래서 뒤에다가 코사인을 붙여주면 돼요. 완전 제곱식 하고 뒤에 코사인 붙여주면 된다. 오케이. 외우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자, A제곱은 어떻게 되겠어요? A제곱은 A가 여기 있으니까 B하고 C로 완전 제곱식 만들면 돼. 자, B제곱 플러스 C제곱 빼기 2BC까지 하면 완전 제곱식. 코사인 얼마 곱해? 코사인 A를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하나 더. C제곱은 어떻게 되는 거야?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2AB의 얼마 코사인에 C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게 코사인 법칙이야. 세 개 다 외우셔야 되는 거죠. 예. 요거를 갖다가 한 번 더 이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어떻게도 정리를 하냐면 코사인의 A는 이런 식으로 정리하기도 해요. 코사인의 A 한번 해볼까? 자, 코사인 A 여기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구하냐면 나머지를 다 넘기면 돼. 잘 봐. A제곱 있어요. B제곱 넘겨요. C제곱 넘겨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B로 나누면 돼요. 아, 좀 복잡하죠?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냐?
EBC로 가는 거. EBC. 코사인 A면 EBC분의 B제곱 C제곱 적고 누가 없어 지금? B하고 C가 있어. A가 없지. 그래서 A의 제곱이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어서 코사인 B도 어떻게 됩니까? 자, B니까 여기 2AC A제곱 플러스 C제곱 빼기 누가 없어요? B제곱. 이렇게 코사인의 C는 지금은 대답을 잘하겠죠. 2AB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얼마? C제곱. 이렇게 누구나 지금은 대답을 잘해. 그러나 혼자 쓰려고 하면 안 돼. 그래서 공식이니까 당연히 외우셔야 하고, 우리는 여기 있는 공식, 이게 코사인 법칙, 이거 유도 과정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공식은 알고 계셔야 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겠어? 네. 그러면 코사인 법칙은 언제 쓰느냐? 언제 쓰느냐? 1번, 2번, 여기도 일단 3번 이렇게. 자, 코사인 법칙은 언제 쓰는지 한번 봅시다. 지금 보시면 A하고 C를 알고 B를 알아야 돼. 각. 그러면 A하고 C를 알고 B를 알아야 돼. 아, 두 변과 뭐야? 끼인 각. 아까는 뭐였어? 두 변과 끼지 않은 각. 이때는 사인 법칙. 두 변과 끼인 각. 코사인 법칙. 오케이? 예. 두 변과 끼인 각에서 우리는 코사인 법칙을 쓸 수가 있다. 자, 다음. 두 번째. 여기로 한번 가볼까? 여기로. 세 변을 알아요.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C를 알면 코사인을 구할 수 있어. 아, 그러니까 뭘 알아요? 세 변을 알면, 세 변의 길이를 알면 우리가 각을 구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자, 그냥 이 정도로만 알고 계세요. 알겠죠? 자, 그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한 문제도 하나 풀어봐야 되는데 지금 공간이 없어서 한 문제 정도만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 8, 9, 10이야. 여기가 8, 여기가 9, 여기가 10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8이 A거든요. 8은 A, 이게 A야, 여기가. 그러면 여기 각이 여기가 A가 되는 거예요.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하래요. 코사인 값. 그럼 코사인 값 어떻게 해요? 코사인 A는 세변의 길이를 알아? 세변의 길이를 알면 코사인 법칙이야. 세변의 길이를 알고 코사인 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아, 이 공식을 써버리면 되겠구나. 그럼 이 공식이 그림에서는 어떻게 어떤 이제 방향으로 식을 써가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A잖아요. 그래서 두 변은 이렇게 두 변을 잡는 거지. 그러니까 2 곱하기 뭐로 들어가? 10 곱하기 9로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 10의 제곱 적고요. 9의 제곱을 적고 빼기 8의 제곱을 적는 거야. 이렇게. 이게 코사인 A가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는 쌤 더하기를 직접 계산을 해 주셔야 돼. 그래서 100에서 64를 빼면 36이거든요. 그래서 117이 되는 거고, 117은 이제 9로 나눠지잖아. 이렇게 9로 나누면 9, 1은 9, 9, 3, 27 해서 20분의 13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정답은 20분의 13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겠나? 예. 그래서 언제 쓸지 이런 것만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쓰면서 우리가 요 정도 사실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주 나오는 거니까 우리 모든 각을 다 더하면 어떻게 돼? 각을 다 더하면 파이가 된다. 요 정도 당연히 알고 계셔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게 사인의 파이 빼기 뭐 A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얘는 그냥 사인의 A랑 똑같죠. 우리 각변환에서 공부를 했던 거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야. 근데 다음 코사인의 파이 빼기 A라는 자식은 마이너스를 들고 와서 코사인의 A가 된다. 그러니까 부호가 바뀐다. 사인은 부호가 그대로, 코사인은 부호가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180도에서 뺐을 때. 아시겠어요? 저거는 자주 사용되는 보이지 않는 조건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462번 볼게요. 아니, 460번부터 보자. 460번. 자, 삼각형 ABC에서 A는 20, 아니 C는 20, A가 45도, B가 105도. C가 20, A가 45도, B는 105도. 나보고 A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삼각형을 한번 그려봐야지. 45도도 있고 105도도 있어야 되니까 일단 둔각 삼각형인데 그럼 이렇게 그리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 해가지고 한 요 정도가 이제 45도가 되는 거고 105도는 여기에서 만약에 105도가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의 그 삼각형이 하나가 완성이 되겠지. 그 다음에 그럼 여기가 A가 되면서 여기 45도, 여기가 B가 되면서 105도가 돼. 그럼 여기 C가 되는 거야. 근데 C의 대변이 여기가 20이라고 했어요. 구하라고 하는 건 A야. 여기야, 여기 A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두 변과 끼지 않은 각 하나를 알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실상 각을 다 알고 있잖아. 각을 다 알고 있고 여기 몇 도야? 45도. 여기가 105도. 그럼 여기는 자연스럽게 몇 도야? 30도 이렇게 돼. 그럼 각은 다 알고 있어. 변 두 개만 알고 있잖아. 그죠? 아, 변 하나만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사인 법칙을 써야 된단 말이야. 사인 법칙을 쓰니까 여기에서 잘라서 가는 게 좋겠죠. 이렇게 잘라. 이렇게 자르면 식이 어떻게 되겠어? 자르면 20 곱하기 얼마? 20에 사인 45도가 2분의 루트 2. 이게 A 곱하기 얼마? 2분의 1.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A는 그냥 20 루트 2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다음 461번 갑니다. 자, 삼각형 ABC에서 A가 15, C가 30, A가 30도래. 그럼 일단 30도인 삼각형을 하나 만들 건데, 이게 30도. 여기가 이제 A래요. 그 다음에, C가 30cm, 그 다음 15cm. 아, 조금 복잡하네. 알 수가 없어요. 여기가, 여기 30이라고 해, 30. 그럼 여기가 이제 C거든요, C. C가 뭐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하면 여기가 15. 뭐 이런 느낌. 그럼 여기가 B. 이런 느낌이야, 지금. 이런 느낌인데, 뭘 구하라 그랬냐면, B의 크기를 구하래요. B의 크기. 요 크기 구하래, 요 크기. 요 크기를 어떻게 구하지? 요 크기 어떻게 구해요? 우리가 지금 B를 잘라버려야 되잖아. 그럼 C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럼 C의 크기를 이용해서 B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일단 여기 잘라요. 잘라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야? 30 곱하기 얼마가? 사인 30도가 15 곱하기 얼마? 사인의 C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요렇게 삭제가 되니까 사인 C가 얼마다? 1이다. 사인이 1이 될 수 있는 거는 90도밖에 없어요. 예, 여기가 90도입니다. 그럼 실제로는 이렇게 돼 있다는 90도. 그럼 여기가 몇 도? 60도. 이렇게 되는 거겠지. 자, 그래서 B의 크기는 60도고, 그럼 B의 값은 얼마가 되니까 15 루트 3이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462번 갑니다. 여기가 이제 가려갖고 잘 안 보이더라고. 잘 안 보인다 하더라고. 잘 보세요. 자, 삼각형에서 A, B, A가 나와 있어. 와. 일단 그냥 대충 그리는 거야. 이제 대충 그려. A, B, C 이렇게. 대충 그려도 문제가 없어요. 자, 60도. 자, 그 다음에 A가 6, B가 4 이렇게 되는 거야.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코사인 제곱 B를 구하래요. 이 각에 대한 어쨌든 코사인 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딱 봤을 때 한 세트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인 법칙을 써야겠지. 이게 딱 쪼개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4 곱하기 얼마가?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은 6 곱하기 얼마다? 사인의 B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2랑 이렇게 나누고 한 번 더 나눠주면 사인 B가 루트 3분의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오케이? 그럼 사인 B를 알 때 우린 코사인 B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근데 제곱도 한 번에 구할 수 있죠. 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니까. 사인 제곱은 3분의 1이야. 더해서 1이 되려면 코사인 제곱은 3분의 2가 돼야 되면 알 수 있죠.
오케이.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463으로 갑시다. 463. 저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45도. 약간 요런 느낌. 약간 요런 느낌. 그 여기가 ABC. 여기가 45도. 여기가 75도.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 60도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가 이제 3루트 3일. 자, 구하라고 하는 거는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 외접원 보자마자 뭐? 사인 법칙. 외접원 보자마자 사인 법칙. 자, 사인 법칙 한번 가볼까? 이 R이라는 거는 사인분의 변. 그러면 변이 있고 사인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사인분의 변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사인 60도가 얼마야? 2분의 루트 3분의 3루트 3이잖아. 그러니까 분모끼리 이렇게 약분 한번 하시고 그럼 6이 되는 거지. 6. 그래서 R은 3이 된다. 외접원 넓이는 9파이가 된다. 그래서 9파이가 정답입니다. 자, 다음 464번. 자, 삼각형에서 와우, 뭐가 나와 있어? 각이 나와 있어. ABC가 3대 2대 1이래. A 대 B 대 C가 3대 2 대 1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얘네를 다 더하면 6이잖아. 그지? 근데 이 각을 다 더하면 몇이야? 180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180도를 6개로 쪼개면 된다는 소리야. 그럼 얘가 30도가 되고 얘가 60도가 되고 얘가 90도가 되는 그런 특수각을 가진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되겠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때 A 대 B 대 C를 구하래요. A 대 B 대 C는 길이의 비네 뭐 2대 1 대 루트 3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근데 각이 누가 더 제일 커? 자, 90도가 제일 크니까 이런 느낌에서 그러니까 1대 루트 3대 2인데 A가 여기 있잖아요. 90도. 그러니까 A가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 B는 어디 있어? B는 60도. 그럼 60도니까 루트 3이 되고 그 다음 C는 1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A 대 B 대 C는 2 대 루트 3 대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 465번 갑니다. 465. 465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별표를 한번 치고 갈게요. 이게 삼각형 결정이거든요. 삼각형 결정. 애들이 어려워하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이 삼각형 결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조건 변의 길이로 바꿔줘야 돼. 변의 길이로 바꿔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각에 대한 조건들을 변으로 바꿔주면 되는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A 사인 제곱이 B 사인 제곱의 B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립을 할 때 ABC가 어떤 삼각형이냐 물어봤어. 자, 지금 딱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일단 얘는 길이에요. 얘도 길이고요. 얘는 각이에요. 얘는 각이에요. 그러니까 변하고 각이 있으니까 각을 변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변환을 우리가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사인에 A라는 건 우리가 2R분의 A다 라고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써주면 되죠. 그럼 A 얼마? A 곱하기 4R의 제곱분의 A 제곱은 B 곱하기 4R의 제곱분의 B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4R 제곱, 4R 제곱이 이렇게 약분이 돼. 그래서 A 세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B 세제곱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A 빼기 B가 0이거나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이 0이 되는 건데 얘는 0이 될 수가 없잖아. 왜냐면 A하고 B가 양수니까 양수 더해서 0 될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A가 이제 B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삼각형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A는 B인 2등변 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다. 이해됐어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그래서 변의 길이로 전부 다 바꿔서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466번 갈게요. 466번은 이제 원이 있어요. 또 원이 있고 그 다음에 60도 뭐 45도 뭐 이렇게 있어. 60도
45도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있어요. 여기가 45도, 여기가 60도. 자, 그래서 ABC라고 합니다. ABC. 여기가 이제 40cm래요. 30cm. 자,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거울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래요. 둘레의 길이를 알려면 왜 저번에 반지름을 알아야 되잖아. 40cm? 45도? 너무 쉬운데? 자, 그럼 갑니다. 이 R은 뭐라고 쓸 수 있어? 사인 45도분의 2분의 루트 2분의 40cm.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둘레야. 둘레는 뭐야? 2파이 R이야. 여기다 파이 곱하면 돼. 그래서 여기서 파이를 곱해주면 되잖아. 그치? 계산해주면 얘는 우리가 루트 2분의 1이라고 바꿀 수 있으니까 올라가면 40 루트 2의 파이의 센티미터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 알겠니? 그러니까 번분수 계산이 많이 나오는 걸로 봐서 여러분 번분수 계산 당연히 익숙하게 만들어야 되고 어색하다면 겁이 난다면 연습을 당연히 하셔야겠죠? 알겠어요? 네.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또 이어서 가봅시다. 467번. 자, 삼각형 ABC에서 다음을 구하라고 해서 일단 삼각형을 좀 그려놓고 시작을 할 건데 135도니까 요딴 식으로 그려놓고 시작을 해봅시다. 자, A가 135도, 여기가 135도니까 A. 자, 그 다음에 B하고 C는 루트 2하고 3. 여기가 루트이면 여기가 B고, 여기가 3이면 여기가 C다. 이렇게 보는 거고, 구하라고 하는 거 A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이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코사인 법칙을 당연히 써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두 변과 끼인각이기 때문에 코사인을 쓰는 거야. 자, 그럼 A 제곱이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B 제곱, 그냥 바로 쓸까? A 제곱을 구해요. 자, 구하고 싶은 거. 제곱은 양쪽에 완전 제곱씩. 양쪽으로 완전 제곱씩. 자, 앞에 거 제곱 플러스 요 자식 제곱 빼기 둘이 곱한 거 2배 12 루트 둘이 곱하면 2배 하면 6루트이지만 6루트 2 거기에다가 코사인의 135도. 자, 코사인 135도는 둔각이잖아. 그러니까 코사인 45도로 지나가는데 180에서 빼면 마이너스. 부호가 반대죠, 코사인은. 그래서 여기 부호가 반대로 바꿔주고 코사인 2분의 루트 2를 곱해주면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라지죠. 그럼 결과적으로 11에다가 6 더하니까 너는 17이 됨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거 뭐예요? A니까 따라서 A는 루트 17이다. 이렇게 푸시면 된다. 자, 467-2번 하나 더 있네요. 자, 이번에 뭐냐면 세변의 길이가 나와 있어요. 대충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루트 A가 루트 7. 그럼 여기 A, 그 다음에 B가 2, 여기가 B, 여기가 3, 여기가 C. 구하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코사인 A는 하고 들어가면 더 좋겠죠. 각을 구하는 거니까 코사인 A는 뭐로 가는 거죠? 2 곱하기 3 위에는 2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빼기 7의 이렇게 루트 7의 제곱. 자, 계산해 주니까 얼마니? 6이죠. 위에는 6이고 아래도 6이 있으니까 코사인이 2분의 1이 된다라고 했어. 코사인 2분의 1이요. 잘 한번 생각을 해봐요. 코사인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샥 내려오죠. 여기가 0. 2분의 1은 1사분면에 있으니까 예각이에요. 자, 코사인 2분의 1 얼마입니까? 60도. 그래서 이제 A는 60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468번. 자, 삼각형 ABC에서 최소각의 크기를 구하래서 갑자기 최소각의 크기를 구하네. 자, 세 변이 이렇게 뭐 대충 있어요. 근데 야, 생각을 해봐. 얘 상식이거든요. 각이 크면 일단 길이부터 볼게요. 길이가 지금 나와 있는 게 루트 6, 2, 루트 3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얘는 대충 얼마냐면 2.7 정도 되죠. 얘는 대충 얼마냐면 2.7을 뭐 제곱하면 어떻게 돼? 7.2죠. 얘는 2.4 얼마 정도 되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제일 커. 그 다음이 이 자식이야. 그 다음이 이 자식이야. 그러니까 제일 큰 녀석을 루트 3 플러스 1이라고 적고, 그 다음 큰 녀석을 루트 6이라고 적고, 그 다음 큰 녀석을 2라고 이렇게 적어보자라는 거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래 놓고 가장 큰 각을 구하래요. 그럼 생각을 해봐. 셋 다 일단 예각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해되죠? 왜냐면 직각은 아니야. 왜? 제곱을 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완성하면 직각삼각형이에요. 근데 얘는 제곱하면 6이야. 얘 제곱하면 4야. 얘 제곱하면 4 플러스 2루트 3이야. 그럼 가장 큰 녀석이 이 자식이잖아. 그럼 빗변이 둘이 더한 것보다 얘가 작거든요? 맞죠? 응.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얘는 예각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예각삼각형은 세 각이 전부 다 90도보다 어때요? 작아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90도보다 작을 때는 코사인으로 보면 이렇게 되잖아, 그래프가. 그러면 90도보다 작다라는 건 이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각이 작을수록 코사인 값이 어때요? 커요. 그럼 이 중에 코사인 값이 제일 큰 놈으로 집어가면 된다는 소리야. 이해되겠어? 자, 근데 딱 봐도 각이 어디가 제일 커 보여? 여기가 가장 커 보여. 그 다음 어디? 여기. 그 다음 어디? 여기. 이렇게 되잖아요. 구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최소각의 크기를 구하려 했어. 최소각이 이 부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뭐 하면 돼? 코사인 법칙을 쓰시면 돼요. 왜? 세변의 길이가 나왔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코사인 법칙 써보면 코사인에 내가 구하고 싶은 각을 뭐라고 해볼까? B가 여기가 B거든요. 그래서 B라고 합니다. 코사인 B는 어떻게 되는 거야? 2 곱하기 루트 6 곱하기 루트 3 플러스 1. 자, 위에는 어떻게 돼요? 6 더하기 4 플러스 2 루트 3 빼기 4 이렇게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얘네 둘이 곱하면은 3루트 2예요. 얘네 둘이 곱하면 루트 6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냥 곱해요. 그냥 이렇게 씁시다. 2루트 6 곱하기 루트 3 플러스 1 이렇게 적고요. 위에는 어떻게 적냐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사라지는구나. 그럼 6 플러스 2루트 3 이렇게 돼. 6 플러스 2루트 3. 그러면 6 플러스 2루트 3 하면 2로 묶어요. 아니면 2루트 3으로 묶어버려. 그럼 어떻게 돼? 얘는 2루트 3에다 루트 2 곱해야 되고, 뭐래? 바보냐? 루트 3 곱해야 되고, 너네 1 곱해야 되죠, 이렇게. 약분. 여기도 약분. 여기도 약분. 그러면 루트 2분의 1 이렇게 나와요. 맞습니까? 코사인이 루트 2분의 1이네? 그래서 B는 얼마? 45도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네. 이게 좀 어렵죠? 네, 좀 어려워요. 자, 그래서 보통은 이걸로 잘 안 하긴 하는데, 좀 짜증난 게 걸렸네. 자, 469번 갑니다. 469번은, 와우. 이거 뭐야? 6분의 사인 A. 6분의 사인 A. 는 5분의 사인 B. 4분의 사인 C. 자, 봐봐.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냐? 분모 문제 싹 다 바꿔버렸죠. 이 R분의 1이잖아. 왜냐면 이 R은 사인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 분모 문제 싹 자리 바꿔버렸죠. 그러니까 얘가 그냥 모일 수밖에 없다. A 대 B 대 C는 6대 5대 4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나보고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인의 2분의 B 플러스 C 빼기 A.
이걸 구하라고 했어. 와, 나 큰일 나버렸어. 큰일 나버렸어. 야, 어떻게 구하니, 이거? 어떻게 구해요? 아까 숨겨진 공식 뭐였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얼마다? 파이다.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파이다?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파이다? 그럼 B 플러스 C는 파이 빼기 A다. B 플러스 C는 파이 빼기 A다. 그럼 얘는 그냥 사인에 2분의 파이 빼기 2A가 되는 거죠. 다시 쓰면 사인에 2분의 파이 빼기 A죠. 코사인 A입니다. 코사인 A. 아, 코사인 A 구해라는 거구나. 자, 근데 세변의 길이를 몰라요. B만 알아요. 어떻게 괜찮아. 왜? 닮음인 삼각형에서는 삼각비가 변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사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A 바로 구해볼까? 코사인 A는 2 곱하기 BC 5 곱하기 4 위에는 25 플러스 16 빼기 36 이렇게 되니까 위에는 5가 남아요. 5. 그래서 8분의 1이 돼요. 8분의 1 이렇게. 8분의 1. 구하고자 하는 값은 8분의 1이다. 알겠니? 네. 자, 두 문제만 더 가보도록 할게요. 470번. 삼각형에서 와우 A 코사인 B A 코사인의 B는 뭐라 했냐면 B 코사인 A 플러스 C B 코사인의 A 플러스 C 이게 성립할 때 삼각형 구하래. 삼각형 구하래. 어떻게 해야 돼? 각을 변으로 바꿔야 된다고. 근데 코사인 B와 코사인 A를 변으로 바꿔야 되니까 갑니다. 코사인 A라는 자식은 원래 자 AC분의 A제곱 플러스 C제곱 빼기 B제곱이잖아. 근데 A를 곱했잖아요. 그러니까 A가 하나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거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 BC분의인데 B를 곱했으니까 C분의가 되는 거고, 여기는 B제곱 플러스 C제곱 빼기 A제곱 이렇게 되고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거야. 양변에 얼마 곱하고 싶니? C를 곱하고 싶죠. 그럼 A제곱 플러스 C제곱에 빼기 B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에 빼기 A제곱 플러스 C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C제곱 C제곱 날라가고요. 이거 넘어가 볼까? 그러면은 뭐야, 잘못했잖아. 여기 2가 있죠. 2 그럼 2C를 곱해야겠죠. 그럼 여기 EC가 돼요. 그렇죠? EC, EC, EC제곱 이렇게. 자, 그러면 A제곱이 넘어가니까 A제곱이 2개. 이거는 플러스가 아니죠? 그 다음에 B제곱이 1로 넘어가니까 2B제곱 플러스 2C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A제곱은 뭐가 돼?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되니까 피타고라스 정의 직각삼각형이에요. 직각삼각형을 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 두 번째는 빗변이 빗변의 길이가 A인 직각삼각형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야. 자, 471번 갑니다. 자, 오른쪽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그리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게 대충 원이 있거든요. 대충 이렇게 원에 여기 찌그러졌는데 냅두고 120도하고 6하고 10이네요. 6하고 10 대충 3대5 정도. 3대5 대충 이 정도. 그 다음에 요렇게 하는데 여기에 120도. 여기 6하고 여기에 10 이렇게. 그래서 나보고 뭐라 그랬냐면 이 연못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 연못의 반지름? 외접원의 반지름. 외접원이 나왔으니 뭘 써야 돼? 사인 법칙을 써야 돼. 근데 지금 사인 법칙을 쓸 수 없는 이유는 두 변과 끼인 각이 나왔기 때문. 그러면 두 변과 끼인 각이 나왔으니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사인 법칙을 써야 되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건 코사인 법칙. 그럼 코사인 법칙을 써요. 그래서 이 자식을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자식 길이를 잠깐 x라고 두면 x의 제곱은 어떻게 되는 거야? 6의 제곱 갑니다. 6의 이걸로 완전 제곱씩 갑니다.
136에 하나씩 가자. 100 플러스 36 빼기 둘이 곱한 거 2배 120 곱하기 코사인의 120도. 코사인 120도는 얼마야? 마이너스 코사인 60도. 그래서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겠죠. 여기 60이 되는 거예요. 60. 그럼 196이에요. 그래서 x가 얼마다? 14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 r은 가능하죠. 이 r은 사인 120도, 사인 120도는 사인은 똑같아. 60도, 사인 60도 얼마야? 2분의 루트 3 분의 위에는 14가 되는 거겠어. 맞죠? 구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해서 2로 나눠주면 되는데 여기가 2가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분의 14 루트 3이 돼. 3분의 14 루트 3. 센티미터 뭐 있습니까? 미터 있니? 미터. 이렇게.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 일단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연습하시고요.